자,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만에 예, 방송을 한번 했었죠. 그때 하도 열받아갖고 방송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서방 진영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걸 저번에 이렇게 방송을 올렸었는데, 이제 지금 전쟁이 난지 거의 2주가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전쟁이 이제 진행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서방 진영에서 미사일들, 왕창 제공하고, 또 우크라이나인들이 뭐 엄청난 그 저항 의식을 발휘해갖고 진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전세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점점 이제 개박살 나는 것 같고, 그래도 진짜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상자는 많이 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쳐들어온 거 이겨야지. 뭐 이렇게 된 이상 항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했는데 꼭 이겨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저번 내용의 이제 전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Давай голову в подпалу, блядь. Пизда вам, суки, ебашки буду, блядь. Пазики работают по танкам, блядь. Гори, Россия, суки! В подпалу, блядь. Пизда вам, суки, ебашки. 자, 보셨지만 진짜 러시아의 이 전차 부대들, 뭐 장갑차 부대들, 기계화 부대들, 얘네들이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개인 보병들이거든요. 개인 보병들한테 이 정도로 개박살 나고 있다는 건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한국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부대가 대한민국 제 7기동군단이거든요. 이 기동군단이 어마무시하죠. 지금 이 기동군단의 모습입니다. 예. 사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기동군단은 이제 전술 목표가 뭐냐면
전쟁이 남북한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뒤도 안 돌아봐요. 무조건 휴전선 넘어서 바로 밀고 올라갑니다. 평양까지. 이 부대는 그 훈련만 해요. 이 부대에 이제 K2 전차를 배치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이제 최신형 전차죠. K2 전차를 여기다 갖다가 배치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K9 자주포부터 시작해갖고 K21 장갑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동군단을 만든 거죠. 장갑차에다가는 이제 보병들 태우고 탱크 뒤 쫓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평양까지 그냥 초고속으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쭉 그냥 밀고 올라가서 조지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제 심각한 거죠, 우리한테도. 북한도 지금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얘들하고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이기고 있는 건 진짜 우리가 환영하고 많이 이제 진짜 축복해 줄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전쟁이 났을 때 우리도 이 똑같은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탱크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북한은 진짜 허저분한 너절분한 진짜 이런 뭐 2.5세대 2세대 뭐 이런 전차들밖에 안 갖고 있는데, 우리는 다 이게 3세대 전차들이라고요. 거의 다 K2, K1, K1E1, K1A2 이게 다 개량한 최신 버전들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북한으로 밀고 올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얘네들이 아마 개성부터 이제 점령을 할 거예요. 개성공단. 그럼 개성 시내로 들어갔을 때 북한도 똑같이 저렇게 대전차 미사일,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탱크들도 다 개박살 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전술을 이번 전쟁을 보면서 좀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대전차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셨죠? 이게 APS라고 대전차 능동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향해서 대전차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RPG가 날라오면 이걸 전차가 자동적으로 감지해가지고 여기서 대응탄을 발사해갖고 중간에서 폭파시켜 버리는 겁니다. APS 시스템 능동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트로피 시스템이 가장 이제 우수하다고 평판이 나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여튼 좀 뭐든지 잘 만들죠. 이스라엘들이 전쟁을 많이 하고 실전에 좀 강해서 그런지 이 트로피 시스템이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인데 가장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금 자체 개발해서 달고는 있는데 이제 이걸 지금 비싸서 거의 못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거는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보다 좀 성능이 좀 안 좋아요. 뭐냐면 나가서 터트릴 때 이 파편이 사방으로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탱크 옆에 지나가던 뭐 보호하면서 지나가는 보병들이 같이 죽어버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날아가서 터질 때 파편이 한쪽으로 쏠려나가요. 앞쪽으로 이렇게 싹 쏠려나가가지고 옆쪽으로 막 퍼지지 않아갖고 피해를 최소화시켜요. 아군의 피해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만드는 시스템은 파편이 그냥 산계해 버립니다. 적 미사일을 요격은 하지만 만약에 옆에 아군 보병들이 있다면 보병들도 같이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사상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또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금방 개발하죠. 그래갖고 이제 아마 트로피 시스템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곧 만들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 전차에도 이제 그걸 다 달아야 돼요. 다 달 수는 없어요. 너무 비싸요. 이게 몇십억 하거든요. 이 시스템 하나 다는데 몇십억이에요. 웬만한 소련제 탱크보다 비싸요. 이 시스템 하나가. 그래가지고 이게 다 달 수는 없어요. 비싸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번 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얼마나 그 인명이 소중한데 진짜 탱크가 움직이는 관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RPG하고 대전차 미사일에 거의 밥이 돼가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비싸더라도 달아야죠. 특히나 이제 제 7기동군단한테는 달아줘야죠. 왜냐면 얘네들은 방어하는 애들이라 아니라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막 시가전을 해야 돼요. 일단 개성부터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평양을 점령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내에 들어갔을 때 저 RPG 그 다음에 막 대전차 미사일 막 날라와서 러시아 꼴 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비싸더라도 이 7기동군단한테만은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제 대응 방법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APAC 시스템을 꼭 장착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지금 이 전차가 미국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M1A2 전차입니다. 그 세계 최강의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차인데 이 전차가 지금 사우디가 이걸 천여 대를 수입해갖고 쓰고 있어요. 미국한테. 근데 이제 미국이 쓰고 있는 전차하고는 성능이 좀 낮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항상 모든 무기를 해외에 수출할 때 다운그레이드형으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품질을 낮춰서 수출해요. 지금 사우디가 쓰고 있는 이 미국제 M1A2 전차는 우리나라 K2 전차보다 조금 더 성능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미국제 전차가 왜 저래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 쓰고 있는 이 M1A2 전차는 이 장갑이 틀립니다. 열화 우라늄 장갑을 써가지고 웬만 RPG 같은 거엔 뚫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도 제블린 정도 급에만 좀 뚫리고 그 이하 단계들한테는 뚫리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수출품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거에는 그런 장갑을 안 써요. 열화 우라늄 장갑과 그 다음에 열화 우라늄 탄도 열화 우라늄 탄을 써갖고 관통력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미국이 쓰는 건. 근데 이제 사우디가 쓰고 있는 거는 진짜 좀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UAE 푸티반군하고 지금 사우디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그 푸티반군 해봐야 걔들도 진짜 민병대 수준이거든요. 민병대 수준인데 걔들도 전부 다 막 대전차 미사일 갖고 있어요. 특히 막 한국의 형국 미사일도 갖고 있어요. 걔네들은요. 그걸로 요거 다 박살내고 있습니다. 얘들도 지금 개피 보고 있어갖고 사우디 이 전차병들이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은 탱크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안에 있으면 뻔히 맞아서 그냥 죽는데 겁나죠. 어디서 대전차 미사일 한 방 날라온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탱크 버리고 다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전차 무기들 개인 화기들이 너무 좋아져갖고 진짜 탱크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제 전차도 지금 개처발리고 있는데 한국 K2 전차도 진짜 북한하고 싸울 때 만약에 전략 잘못 쓰면은 개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아까 APS 능동 방어 장치를 달더라도 솔직히 시내에 진입해서 시가전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났다 하면은 도시를 에워싸고 심리전을 벌여야죠. 제 생각은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은 우리 동포기 때문에 심리전 하면 충분히 다 항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을 만약에 한국 탱크 부대 7군단이
에어 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막 삐라 뿌리고 아시죠? 막 확성기 틀고 삐라 뿌리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당신들은 독재자들한테 세뇌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이제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원체 한국의 드라마들, 케이팝 막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대요.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어쩌지를 못한다는 거니까 원체 통제하고 깜빵 보내버리고 뭐 방귀를 들면 다 깜빵 보내버리고 처형해보고 이래버리니까 무서워서 참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밀고 올라가가지고 굳이 시가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외곽 딱 막아놓고 주민들한테 항복하라, 군인들한테도 항복해라. 그거 항복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민족들인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민족이 좀 다르니까 저렇게 막 싸운다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저는 시가전으로 돌입하는 건 이번 전쟁을 보면서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번 전쟁으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허수아비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종이호랑이. 세계 군사 랭킹 2위예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고 3위가 중국인데 지금 러시아가 이제 종이호랑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마 다들 놀랐을 거야. 아마 미국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놀르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러시아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완전히 진짜 종이호랑이 그동안 뻥카였네. 이거죠. 그러면은 3위인 중국은 도대체 어떠겠습니까? 3위인 중국은 군사력을 러시아제 무기를 갖다가 다 불법 복제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설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무기들 수입해다가 그거 그대로 뜯어가지고 역설계 해가지고 만든 게 중국의 군사력인데, 솔직히 중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경제력이 지금 커서 대국인 거지, 기술력은 솔직히 한국보다도 못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본하고는 아예 상대도 안 되고, 특히 소재 기술, 이 무기 같은 거 만약에 다 뜯어가지고 역설계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 수는 있지만 모양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재를 똑같이 못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합금들, 열 처리 기술, 이런 것들 다 소재 기술이거든요. 특히 전투기 엔진 같은 거 만드는 거, 요거 설계도만 있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 열에 견딜 수 있는, 초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합금들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못 만들어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 거 무기들 다 복제해서 만든 게 그나마 러시아제 성능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러시아도 이렇게 개 털리고 있는데 중국산 무기로 전쟁하면은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짠 게 이거예요. 러시아하고 힘을 합치다. 2위하고 3위가 힘을 합치면 1위를 이길 수 있다. 얘네들이 이제 그 전략을 짜서 거의 동맹관계를 상당히 강화했죠. 강화해가지고 2위와 3위가 합쳐갖고 1위를 때려잡아버리지 한번. 이랬는데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젖된 거죠, 한마디로. 아니 2위도 개 쓰레기인데 3위 합쳐봐야, 2, 3위 쓰레기들끼리 합쳐봐야 미국한테 되겠나요? 저도 이게 군사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이번 전쟁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봤죠. 걸프 전쟁 보면서 거의 게임 오락처럼 전쟁을 했잖아요. 유명했죠. 게임 오락처럼 비디오로 위에서 정찰기들 프레데터나 이런 것들이 화면을 딱 비추면서 거기에 미사일 정확하게 날라서 꽂히고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와, 전쟁이 무슨 게임 오락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미국밖에 가능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전쟁이 가능하지, 미국 빼놓고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라크전, 걸프전 같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보면서 진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국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전 경험이 있어요. 미국은 계속 그동안에 진짜 막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진짜 실전 경험이 쌓인 군대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실전에 대비해서 항상 전쟁 준비를 해왔고 무기도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놨어요. 미국 다음으로 그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또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계속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도 개피 많이 봤죠. 이스라엘은 이미 이걸 당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하고 있는 그 탱크 학살 있죠. 이거 이스라엘도 중동 전쟁에서 당했습니다. 중동 전쟁 때 진짜 이스라엘 전체들 전멸당한 적도 있어요. 전멸.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에 전멸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 후진 대전차 미사일한테도 전멸당해갖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트로피 시스템, 아까 말한 APS 시스템,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학살을 당하고 나니까 탱크가 한 800대 정도가 학살당해갖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APS 시스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탱크들 장갑을 엄청나게 강화시킨 거예요. 막 상부 장갑까지도 엄청나게 강화시켜갖고 뭐 RPG 같은 거 맞고는 끄떡도 없는 전차를 만들었어요. 뭐 메르카바 전차죠. 이스라엘 전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미군이 쓰고 있는 M1A2나 이스라엘 메르카바가 거의 동급이라고 봐요.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탱크를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K2 전차 같고, 아무튼 이 전쟁을 보면서 이번에 참 깨달은 게 많아요. 아마 진짜 전 세계가 많이 뒤집혔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제 러시아를 너무 이제 우습게 만만하게 봐갖고, 미국의 전략은 이번 전쟁으로 해갖고 아예 러시아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푸틴 정권을 아예 붕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정보 자산들 있죠. 뭐 위성, 군사 위성이나 막 정찰 위성들,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들 막 주위에 띄워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막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가 불리한데 여기다가 막 정보력까지 우크라이나 군대한테 다 제공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지금 전세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공군력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게 개전 초기에 공군기지 같은 경우 다 미사일로 폭격해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남북한이 전쟁 나면 북한도 우리나라 공군기지에다가 다 미사일을 갖다 퍼붓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비상활주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고속도로들이 많잖아요. 이 고속도로 근처에다가 이렇게 비상활주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갖고 전쟁 나서 한국의 공군기지가 만약에 폭격을 당했을 경우 다 전투기들이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갖고 여기서 뜨고 나르고 하고 옆에다가 이제 뭐 연료 보급 차들, 뭐 무기 공급 차들 이제 다 와가지고 여기서 막 싣고 나르고 막 공군기지 복구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이걸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들이 다 지금 초반에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래갖고 사용 불능이 된 상태가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군기들이 이렇게 다 작전을 수행하느냐. 그러니까 미리 이쪽으로 다 빼놓은 거예요. 전투기들을. 이런 비상 간이 공군기지들이 있죠. 이쪽으로 공군기지들 다 이제 미리 공군 전투기들 다 빼놓고 이런 데다가 이제 보급
임시 보급 기지들 다 설치해 놓고 여기서 이제 무기 장착하고 연료 공급하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이게 똑똑한 군대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뭔가 전략을 잘 짰어요. 초반에 러시아 군대들이 확 밀고 들어올 걸 예상해왔고, 초반에는 지대공 미사일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동 레이더 기지, 뭐 전투기들 이런 거, 탱크들도 마찬가지. 탱크들도 다 미리 다 숨겨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러시아가 1차 폭격을 막 강해갖고 막 싹 쓸었을 때 전력들을 대부분 손실을 못 시킨 거예요. 파괴를 못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이 한풀, 러시아 공격이죠. 러시아 공격이 한풀 꺾이고 난 다음부터 이 이제 숨겨놨던 전력들을 다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갖고 반격을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똑똑한 민족인 것 같아요. 저항의식도 강하고 진짜 우크라이나 응원하고, 그리고 이번에 꼭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해야 앞으로 어떠한 강대국도 함부로 약소국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이 교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침략했다가 좆된다, 그냥 진짜 잘못하면 내 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다, 내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다. 요거를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꼭 승리해서 전 세계에 교훈을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강하다고 약소국을 함부로 침범해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을 함부로 죽이고, 이런 거 더 이상 인류가 함부로 자행 못하게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미국 편은 아닙니다. 저는 미국도 반대예요. 미국도 자기들 제국주의를 위해서 약소국가를 뭐 함부로 침범한다 이러면 미국도 당연히 비난은 받아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약소국한테 저항을 당해서 개피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약자의 편입니다. 왜 약소국은 강대국한테 이런 시달림을 당해야 되고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인류가 진화하고 진짜 뭔가 평화를 이룩하려면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때려 죽이고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인류의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우크라이나처럼 약소국이 강대국을 향해서 진짜 전쟁에서 굴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진짜 우크라이나 사상자 분들한테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